자, 중국 얘기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도 많으실 텐데 또 중국 얘기를 흥미롭고 또 자세하게 정보 전달을 해드릴 분 나와 계시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예전에 자주 뵀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11시 우리 시각으로는 예정은 돼 있는데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발표 예정이잖아요. 네. 약 한 1, 2분 후인 것 같은데 이전이 5.4%, 이번에 컨센서스는 5.1%인 것 같은데 충족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계속 미국발 관세를 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일단 그리고 5월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 수출은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일단은 수출을 봤다시피 나왔거든요, 결과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6월 달 지금 대미 수출이 한 15% 이상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전월 대비 비해서 떨어졌지만 또 다른 지역은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이 방어를 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보고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도 한 뭐 지금 5.1% 지금 네. 컨센서스 나왔는데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충족하는 정도. 오히려 약간 뭐 나을 수도 있고. 네네네. 생각은. 워낙 뭐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하여튼 시장에 대한 영향은 나왔네요. 5.2 나왔네요. 네. 5.2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2월 달에 지금 아까 지금 5.8%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 수출이 방어를 해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전히 소비 부분에서 안 좋긴 하지만 중국 부양책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 6월 달에 가봤거든요. 그렇죠. 6월 달에 한 열흘 정도 한 4개 도시를 돌았는데도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일단 지금 이구 한신으로 인해서 자기도 샀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10년 전에 썼던 세탁기를 네. 지금 바꿔야 되는데 10년 전에 산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니까 기능은 훨씬 더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에서 받은 느낌에서 소비가 그런 정책에 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금 2분기에서 뭐 좀 5.2, 5.1보다는 좀 높게 나왔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고정적인 좀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전자제품, 자동차. 근데 그게 딥시크 이유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계속 뭐 다른 방송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알리 테무에서 자꾸 이제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만 주목을 하는데 지난 우리 기업들이나 대기업들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교수님 도대체 지난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와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가봤고 뭐 탈중국 이슈까지 안 갔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제조 혁신이 너무나 빨리 지나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미국이 만든 중국의 이런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이런 나비 효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여러 가지 이제 가성비, 그러니까 품질도 좋습니다. 가격이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진핑 실각설 이야기 뭐 오늘도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뭐 여기 원고에 드리겠지만 있는데 그거는 뭐 뒤에 풀고 예,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 부분에서 매몰 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중국을 봐야 되지 자꾸 한 곳에 올인되면 결국 우리 경제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현장 베이스를 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 기사만 보고 맨날 거기에 이제 막 쓸려다니잖아요. 네. 일예로 뭐 반도체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얘기를 우리가 뭐 25% 하는데 사실 미국 반도체 향 수출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국의 비즈니스가 우리가 사실 수익적으로는 더 큰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관세보다는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좁아지느냐의 위기이지 중국이 지금 따라오는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예전 같으면 뭐 반도체 저거 안 돼. 중국 저거 따라오려면 돈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한 10년은 걸릴 거야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와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믿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너무 친중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 그렇게 만든 게 미국이고 지금의 중국을 만든 게 미국이라는 건 저는 100% 확신을 하고 네. 이번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추격해 오고 있다라는데
현장에서 기업 이야기 들어보면 추격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들은 추월을 했고요. 어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첨단 신소재 분야라든지 반도체도 일부 분야, 우리가 메모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2, 3년 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 위안을 하는 추격해 온다, 추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기업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상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데이터라든지 또 이게 한중간이 아니라 제3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섹터별로 우리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진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이나 여러 분야에서 첨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을 이야기할 필요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5년 지금 새 정부에서 5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하느냐 안 하냐 이 가장 골든 타임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다. 네. 이 5년을 우리가 우리 투자자분들도 잘못 착시 현상에 이렇게 빠지시면 우리 산업 제가 볼 때는 생태계가 많이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위기의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이 위기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 네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그 오늘 또 주제이긴 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사실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근원지는 미국 아닐까 싶긴 한데 그냥 봐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저기 중국이랑 친해지면은 다치는 건 니네들일 거야. 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미국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게 맞으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데 그렇지. 일단 말씀드린 게 사전 공개된 쿠데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다음에 지금 시진핑 올해 지금 세 차례도 계속 해외 나가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지금 군을 장악했다는 장요샤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30일 날 시진핑 그 주석이 이야기할 때 열심히 받아쓰기 하는 모습 다 보셨잖아요. 한때는 등 돌렸다가 또 받아쓰기 하고. 보셨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면 그렇게 있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매몰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고 지금 그걸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트럼프 일기 시절 때 마이크 클린이라는 국가안보 보좌관 부분인데 이 사람이 엄청 극우거든요. 이 사람이 2021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내 쿠데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버뮤다의 미국 주재 대사가 또 우리가 뉴욕 포스트에 또 했던 기사 권력 이동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대만의 자유시보가 받아서 그것을 또 부풀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스토리가 또 맺혀져 가지고 퍼즐이 맞춰지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유난히 대한민국에서 모든 너튜브에서 이것을 꼬리에 꼬리 하물며 우리 메인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호도를 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8월 달에 물론 가능성이라는 거는 정확한 여전히 없죠. 여전히 저는 공고하다고 봅니다. 네, 열려 있지만 결론은 시진핑 주석의 이 집권의 그 튼튼함은 공고하다. 네, 지금 군 부분도 여전히 공고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사중전회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중전회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인사적인 공산당 여러 가지 간부들의 이제 새로운 이제 임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지금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의 고위 관료들이 자꾸 낙마를 하고 있어요. 이런 조짐이 야 뭐가 이상하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봐도 지금 중국 내 공무원들 그다음에 하물며 국영 기업들도 예전에 저 왔다고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그다음에 술 한잔도 했는데 요즘 술도 못 먹는다. 미안하다. 요즘 분위기가 정풍이 엄청 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강 이상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이니까 사연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건 아직까지 2027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성급하게 보지 말고 일단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지금 실각설이든 그다음에 여러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제력을 잃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미국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릴 거고 뭐 어찌 될 거고 막 과거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다가 지금은 또 중국의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오늘도 성장이 뭐 5.2 뭐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의 그 자전거 경제학 같은 거를 들어가지고 중국이 뭐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흔들릴 거다. 막 이런 부풀리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동산 이야기 몇 년 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하고 내가 그때 부동산 우리 이야기 했죠. 많이 했었죠. 예, 네, 예. 많이 근데 했어요.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망한다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뭐지? 만날 그런 이야기 했던 것 아니요, 같은데. 저는 교수님 얘기 경청했어요. 예. 안 망한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그 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위기가 있어도 틀어 막으려고 마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경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우리가 그런 게 자꾸 도는 게 루머가 너무 이게 비밀리에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이게 자꾸 측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허웨이동 측근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 요사가 지금 군을 장악했다. 네. 장 요사도 처음에 들어올 때 시진핑 주석이 측근이었어요. 그럼 측근의 기준이 뭐냐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감춰진 부분에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의 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여러 현장을 가서 중국 공무원도 만나고 기업들 만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취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분석을 하는 것들 시장을 보면서 하는 그렇죠. 게 있다. 경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일단은 저는 중국 부분들이 여전히 힘들긴 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재정 적자는 분명히 돈을 풀긴 풀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약발이 안 먹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3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경유하는 것을 어떻게 틀어막느냐에 따라서 지금 매우 관건인데 중국은 계속 경고를 하죠. 미국 말 들어서 만약에 중국과의 디커플링하면 우리도 보복하겠다. 그런 변화, 다음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라서 지금 중국은 아마 재정적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에서 투입을 할 거다. 그래서 이미 총알은 준비되어 있고 네. 언제 투입하느냐가 지금 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과잉 생산이 여전히 밀어내기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에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수출은 떨어졌지만 그 반대급부가 특히 동남아에서 일어나는데 그 동남아를 지금 틀어막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막히고 이럴 경우면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냐 하반기에. 네.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뭐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 둔하고 다음 핵심이 이제 소비 둔화 그러니까 소비 동력이 지금 이어나고 있는데 3분기가 중요한데 이때 방어를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3분기 때 중국 정부가 총알을 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몇 프로 성장한다? 여전히 제가 볼 때 5% 내외 성장, 4% 후반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일단 대미 관세의 충격을 뭐 중국 나름대로의 보완책으로 재정 확대, 네네. 재정 지출 확대, 거기에 뭐 위안화 절하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패는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그 방패를 자극적으로 쓰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자,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정치 변수로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를 자꾸 꺼내요. 예, 요게 중국과 대만의 관계? 요거를 좀 풀어야 돼요. 요거 좀 중요한데요. 네. 이게 올해 지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타이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제 훈련이 있죠.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완안이라는 게 이제 민방위 훈련 같은 게 있어요. 완안이 훈련이 일상적인? 있고, 일상적인. 그다음에 매년마다 군사 훈련이라는 게 한광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4박 5일 정도 하는데 9박 10일로 배로 늘렸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한 41회째 정도 되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027년도 중국의 대만 침공의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대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나오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속 지금 뭐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서 지금 군사 활동도 강화하고 계속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에서 지금 미국이 또 어떤 스탠스를 가지냐에 따라 매우 또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중국과 대만 관계는 매우 지금 뭐 그 어느 시기보다는 지금 긴장 국면이 되어 있는 것은 맞다. 네. 맞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대만의 침공 부분에서는 지금 현 상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미국이 지금 미국이 대만과의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무역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이걸 지켜볼 것이고 시기를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네. 이제 27년도로 하는데 그게 바로 4연임의 기준점이죠. 4연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만의 침공, 대만의 흡수통이라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4연임을 가고 지속성을. 건강 문제가 같이 받쳤을 때 4연임으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반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식시장은 또 상당히 단편적이긴 한데 이 에이펙 정상회담 10월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설과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우리 예전에도 박수명 얘기했지만 한한령 쓰기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본토에서 안 쓰는 표현을 자꾸 우리만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 일반 기업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여러 기업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요? 어떤 거? 한한령이 풀린다. 중국 기업들이. 네네네. 자기들이니까 그래야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기회가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 연예인 초청에 대한 이야기, 하물며 e스포츠 관련된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페이커나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하나의 만들고 싶다라는 지금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례회담에 오면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보느냐, 저는 온다고 보고 지금 뭐 정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한국 이게 있고, 대북 중국 정부도 조도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좋은 그림이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버리면은 오면 그림이 완성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파워인데 맞아요. 일단은 중국 지금 왜냐하면 차기 에이펙도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와야 되고 한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와야 되고 그림이 그렇게 맞춰지기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면 좋다. 근데 문제 그 중간에 핵심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지금 한미 지금 무역회담에서 관세 협상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중국과의 디커플링 이슈,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한국도 동참해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실용 외교 차원에서 이런 변수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변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한한령 우리가 관련된 주가들, 주식들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산업 있죠. 전체가 다 해당이 되니까.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명동 가시면 중국이 관광객들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충 만약에 결정되면 10월 방안이 결정된다 그러면 한 8월 경우에는 뭔가 그림 이렇게 풍기겠죠? 지금은 풍기고 있는데 확실히 공식적인 외교의 멘트는 조금 더 지날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되니까. 네, 8월 더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너무 너스레를 떨거나 뭐 또 설레발을 할 수는 없지만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그런 그림들이 구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폭발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채널로 제가 봤지만 거의 지금은 그렇게 이미 준비해 움직이고 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기업이 그렇게 움직이고 제가 말한 기업이라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그렇죠. 이미 자기들이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 가기 위한 뭐 신비소에 왔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며 어느 기업을 갈 것이며 이런 그림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건 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알겠습니다. 이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오전에 다시 모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자주 모시는 걸로. 네. 뭐 출연료가 잘 안 맞던가요? 그러네요. 다른 데 비해서. 알겠습니다. 자, 프로듀서한테 얘기해서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이게 풀어나가면 굉장히 그 요소가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재밌는 게.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은 좀 짧게 들었지만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중국의 얘기 좀 오늘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